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7월 30일에 있었던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장 이제 최근 시험이죠. 그나저나 이번 시험은 중간 득점자들, 고득점자들이 LC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했던 시험입니다. 오히려 초급분들은 그냥 뭐 원래 시험이 이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갔겠지만 한 700 이상 분부터 900대들까지도 이번에 LC 때문에 점수가 좀 많이 깎였어요. 자, 난이도를 한번 볼게요. 파트 1은 신토익이 시작되고 나서 난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은 옛날에 공부했던 스타일 그대로 공부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2, 3, 4가 거의 뭐 뒤집어진 수준입니다, 지금. 그래서 특히 고득점자일수록 이번에 좀 타격이 컸습니다, LC 때문에. 아예 공부를 새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토익이 되고 나서 예상외로 LC 부분이 꾸준히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고 오히려 RC가 난이도가 그대로 정체되는 그 수준 그대로 가고 있으면서 RC 쪽에서는 약간 새로운 표현들이 등장하는 수준 정도. 문법적인 요소나 그 외에는 다 동일하고요. 근데 LC는 거의 뭐 2, 3, 4는 판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파트 1은 워낙 난이도가 예전 토익이랑 똑같기 때문에 뭐 제가 많이 해드릴 게 없고요. 일단 문제수도 6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부담은 그렇게 없으실 겁니다. 일단 1인 사람이 평균 2문제인데 3문제 나왔고요. 그 대신에 2인 사람이 1문제, 3인 이상이 1문제, 사람이 없는 그림이 1문제. 그러니까 파트 1은 준비를 하실 때 이렇게 1인이냐 아니면 2인 이상이냐, 사람이 없느냐, 이런 게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인데, 표현이나 등장하는 그림은 사실 구토익하고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공부하셨던 자료를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시면 토킹 언더 폰 같은 경우는 한 1990년대 도입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고, 그나마 사이클링 이너 시티가 이제 뭐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다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도시가 이렇게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있고 어떤 행위가 있고 도시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는 요런 게 요즘 신토익이 되면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뭘 하고 있는데 주변이 마운티드 뭐 저기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든지 타운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티라든지 여기서 이 사람이 걷고 있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있다든지 이런 그림이 이제 요새 조금 신토익에서 그나마 새롭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예전부터 출제됐던 거고요. 이그제밍 뭘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studying, examining, looking at, investigate, inspecting, inspect 자세히 들여다보다. 이것도 90년대 도입부터 나왔던 아주 올드한 표현인데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람 여자가 얘기를 하고 있다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holding a bag open 요게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has been. 자, 여러분들 교재해 보시면 현재 완료 표현이 파트 1에선 답이 많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숙지하시고 파트 1은 공부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뒤에 있는 옛날 책도 상관없어요. 뒤에 있는 해설지 부분을 잘라내셔서 자주 나오는 그림과 정답 표현들을 가볍게 이렇게 눈에 자꾸 들어오게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자주자주 노출이 되는 정도의 느낌으로 왜냐면 빈출 그림이 안 바뀌고 빈출 익스프레션이 안 바뀌기 때문에 옛날 책들을 이용해서 익숙해지시는 방법 정도 괜찮습니다. 파트가 문제인데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이렇게 뭐 문제수를 겉으로 봤을 때는 예전 스타일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when, where, how를 물어봐요. 평소문이 나와요. Are you, did you 뭐 이런 비동사, 두동사, 의문문이 나와요. 겉으로 봤을 때에는 큰 차이가 안 느껴지고 유형으로 봤을 때에도 큰 차이가 안 느껴져요. 25개의 문제에 나오는 유형이 뭐 한 문제씩 해서 14개.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평서문, I don't know, 그 다음에 반문과 회피성 답변. 문제는 얘네들의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룰이 있냐면 who는 사람으로 대답해, when은 시간으로 대답해, where는 장소로 대답해. 그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가 25문제 중엔 7, 8개밖에 없었고 물어보긴 이걸로 물어봤는데 대답은 다 이걸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5문제 중에 자 그냥 원래대로 물어본 거 who 사람으로 대답해요. why는 because로 대답해요. 이런 것들은 한 10개 정도밖에 없었고 이걸로 물어봤는데 얘네로 대답이 나오는 애가 15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반문도 어렵고요. 간접상황, 회피성으로 대답하는 건 더 어렵고요. I don't know가 그나마 쉽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만 예전 스타일이지 실제로 까보면 다 이쪽으로 쏠려 있는.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한 문제씩 10문제가 나온 거고 나머지는 15문제가 다 이쪽으로 쏠려 있었던.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스크립을 읽고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읽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어려웠기 때문에 분석해 놓은 거 다시 한번 보죠. 지금 보시면 when 그래서 in 준이 나오고 why 그래서 because가 나오고 where 그래서 장소가 나온 이렇게 순진하게 나온 문제는 몇 문제밖에 없었냐면 7문제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근데 권유 제안을 해서 yes, no가 나오고 비동사 한 문제, 부가문문 한 문제 이런 것도 순진하게 그렇게 나왔어요. 딱딱 한 문제씩만. 그럼 뭐가 문제? 나머지 15문제는 뭐가 나왔어요? 이제 이게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didn't you? 너 어젯밤에 저녁 먹으러 나갔었어? Didn't you go out for lunch last night? 어젯밤에 저녁 먹으러 나갔었어? 그럼 예전 같으면 yes, I did, no, I didn't 이렇게 나왔을 텐데 요즘은 yes, no가 안 나온다는 거죠. 갔다 안 갔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자, 답이 뭐였냐면 갔다 안 갔다 얘기 안 하고 I had to work late. 늦게까지 일했어야 돼요. 갔다는 거야? 안 갔다는 거야? 저녁 먹으러 안 나갔었다는 얘기죠. 간접 상황으로 대답한다는 거죠. 간접 상황. 특히 이게 간접 상황이 뭐 많이 나온 답이 바빴어요. 자, 변경됐어요. 취소됐어요. 아니면은 already 했어요. 이미 했어요. 이런 패턴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가 몇 문제가 나왔냐? 자, 얘가 6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순진한 문제가 10문제였으면 얘네가 일단 6문제를 추가하면서 난이도를 확 올렸고 근데 문제는 바빴어요 라는 표현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건 뭘 물어보던 간에 어떤 간접 상황으로 대답하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 하고 너 어제 나갔었어? 놀러 나갔어? 갔어? 안 갔어? 대답 안 하고 나 일했어야 됐어. 나는 미팅이 있었어. 나는 클라이언트를 만났어. 어쨌든 바빴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양해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녁 먹으러 나갔어? It was cancelled. 캔슬 됐어. 안 나갔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간접 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좀 우리 이거 회의할 시간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No, I'm busy. 나 바빠서 안 돼요. Yes, no를 줬단 말이에요. 요즘은 안 그래요. My calendar is full. 무슨 뜻입니까? 나 너무 시간표가 다 찼어. 너를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 회피성으로 돌려요, 답을. 예를 들면 Are you 그러니까 Are you going to register for the evening class를 등록하실 거예요? 나 지난달에 들었는데? I already 이미 지난달에 했어요. 이런 식으로 yes, no를 안 주고 자, 요런 간접 상황으로 자꾸 대답을 하는 문제가 일단 확 늘었어요. 눈에 띄게. 거의 6문제 정도 늘었고요. 자, yes로 대답을 해야 돼요. yes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yes도 yes를 대답을 안 해요. 예를 들면 your car가 is being repaired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지금 수리 중이에요. yes. no. 수리 끝났어요. 이게 옛날 스타일. 요즘은 자, 이번 답이 뭐였냐면 너 차가 지금 수리 중이지? Is your car being repaired? 이렇게 물어봤더니 No worries, my friend will pick up us. 자, drive us. 우리를 태워줄 거야. 아니 수리 중이야 아니야? 그건 대답을 왜 안 해? 안 한다니까. 요즘은요. yes는 다음 행동 제시로 대체를 하고 no는 간접 상황으로 대체를 하면서 얘네가 일단 8문제 합쳐서 그 다음에
요게 지금 1년 사이에 3번이나 나왔습니다. I don't know 유형인데요. 누가 참석할 거야? 아니면 누가 데려갈 거야? 아니면 몇 명이 참석해?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다 그러면 되잖아. 모르겠다 안 그러고 더 리스트가 on the 웹사이트에 있어요. 가서 찾아보라는 얘기죠. 더 리스트가 in your email에 있어요. 이메일 열어보라는 얘기죠. 이게요. 1년 사이에 4번이나 나왔어요. 1년 사이에 이 대답이. 뭐가? 이메일 열어봐. 파일 열어봐. 리스트 어디 있어? 이런 거. 그럼 who로 물어봤으면 원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사람 이름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디를 봐라. 이런 식으로 자꾸 대답한다는 거죠. 이게 또 2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10문제였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who를 물어봤는데 사람 이름을 안 주고 did you 이렇게 물어봤는데 yes, no로 대답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수리 중이에요? 자동차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수리 중이야 아니야 얘기 안 하고 뭐 친구가 데리러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자, 모르겠다는 계속 답이 많이 되고 있고요. 평소 업무는 그나마 이제 쉬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행동 제시나 동의 맞장구가 나오는. 그래서 파트는 여기까지만 얘기해 보면 자, 앞에가 제가 10문제라고 그랬죠? 이쪽이 5문제였거든요. 15문제가 난이도 상에 속하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는 건 뭐예요? 회피성, 간접 상황, 자, yes, no를 안 주면서 다음 행동 제시, 반문, 뭐 아니면 모르겠다 유형, 이쪽을 집중적으로 파셔야 되는, 그래서 어떤 새로운 패턴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난이도 문제는 평균적으로는 한 6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점점 그 개수가 늘더니 지금 15문제, 25문제 중에 15문제까지 포진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전면적으로 다시 하셔야 되지 않나. 파3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여자를 물어보면 여자 대사에 답이 있어. 남자를 물어보면 남자 대사에 답이 있어. 주제를 물어보면 처음 2줄에 답이 있어. 미래 행동을 제시하면 질문하면 하단부 마지막 2줄에 답이 있어. 이렇게 심플하게 풀렸거든요. 요즘은 아니에요. 자, 일단은 파3의 가장 복병은 누가 뭐라도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이 임플라이 퀘스천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이게 2문제, 3문제씩 꼭 들어와요. 얘 때문에 점수는 많이 깎아먹게 돼요. 최고 난이도예요. 파3에서. 2문제, 3문제가 나오니까 포기도 못하겠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진짜 같은 뜻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같은 뜻은 답이 아니고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야. 하단부를 들어야겠죠. 첫 번째 문제야. 그럼 상단부를 들어야겠죠. 근데 바로 위에 한 줄에 바로 밑에 한 줄에 뭐가 있었느냐. 오히려 이 표현은 안 들으셔도 돼요. 이 표현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에 어떤 키워드가 제시되는데 이 키워드와 관련이 있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얘 자체는 답이 아니고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 한번 볼게요. I'm already at the office는 벌써 출근했어요. 이런 뜻 아니라니까. 출근했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 좀 태워주세요 그랬거든. 근데 벌써 사무실 왔어요? 뭐야? 못 태워주겠어요. 자, 이걸 또 포괄적으로 이용하면서 답이 나와버려요. 자, 진짜 머리 아픈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I had a meeting 있었다는 자,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진짜 ABCD 중에 회의를 한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답이 아닌 거예요. 근데 뭐가 답이었냐면 excuse. 변명을 하기 위해서. 얘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본문을 들어보면 위에 한 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Did you read the report? 너 그 보고서 읽었어? I had a meeting yesterday all day. 어제 하루 종일 미팅 있었어요. 읽었다는 거야? 못 읽었다는 거야? 못 읽었다는 거죠? 그 답이 뭐야? excuse.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진짜 이 표현 자체는 답이 아니라고요.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을 듣고 그걸 포괄적으로 대답하는 게 답이에요. 상당히 어렵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I wasn't expecting that. 아, 그걸 기대한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봤을 땐 뭐가 답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표현을 찾지 말고 위에 한 줄. 자, ahead of 스케줄 벌써 끝났어. 벌써 끝났어. 이거 좋은 소식이네. 포괄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답이 이게 답이었거든요. 이렇게 이 표현 자체엔 답이 없다. 이 표현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을 듣고
포괄적으로 대답한다. 생각보다 쉬운 거 아니고 생각보다 이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들으면서 풀으려고 하면. 시각자료 문제가 이번 달에 3문제 나왔는데 평균 2문제, 3문제가 나와요. 이런 시각자료 문제도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A, B, C, D는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를 여기를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들리기는 여기가 들릴 거예요. 그러면 본문을 좀 볼게요. We should choose. 자, 뭘 선택해야 돼요? 10 티켓을 선택해야 돼요. 결국 10을 듣고 이렇게. 그러면 시각자료 문제의 유형엔 5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5가지 공부를 따로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연스럽게가 아니에요. 이게 바그랩은 뭐가 나와요? 맵, 지도는 뭐가 나와요? 표는 뭐가 나와요를 요즘 개정판들이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개정판들을 보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표는 중요한 게 뭐예요? A, B, C는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표의 나머지 부분을 듣고 답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스킬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요즘 이제 스킬들이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게 이제 파3가 어려운 이유 왜 어렵냐면 따옴표 문제가 있다. 표 문제가 있다. 문제는 난이도 함정 유형이라는 게 12개가 있어요. 이걸 연습을 안 하는 사람은 참 문제 찾기, 답 찾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남자가 무엇을 할 것이냐. 원래 어디에 답이 있어야 돼요? 남자 대사 마지막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자 남자가 I will 나는 뭘 하겠습니다의 답이 나올 확률이 50%. 근데 남자를 들으려고 했는데 남자 마지막을 들으려고 했는데 남자가 오케이 I will do that 그랬어. 그럼 답이 어떻게? 다 못 찾잖아. 그래서 여자 대사에서 권유 제안의 답이 있을 확률이 50%.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다시 배우셔야 돼요. 난이도 12가지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다시 배우셔야 돼요. 이번에 따옴표 나오고 표 나오고 난이도 12개 유형 다 동원됐어요.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틀릴 수밖에 없죠. 남자 대사만 보고 있으면 오케이 I will check it이거든요. 뭘 체크할 건데 웹사이트에 가라 그랬으니까 웹사이트를 체크하겠죠. 컨설트는 참조하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자, 그 예전의 스타일에다가 업그레이드 버전을 주지 않으면 요새는 순진하게 문제를 풀었다가는 파3하고 4가 난리가 나요. 자, 예를 들어서 난이도 분석, 해당 위치에 보기 2개 이상이 들리는 함정.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유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어디서 일하고 있는가? 처음 2줄을 들었어. Invite musician to our cafe 그랬어. 뮤지션도 들리고 our 카페도 들려. 그런데 뮤직스토어 아니고 카페니까 레스토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처음 2줄의 답이 있어. 장소나 직업은. 근데 A, B, C, D 중에 2개 이상이 들려. 그럼 어떻게 선택하는 거야? 이런 거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남자는 무엇을 갖고 올 것인가? 남자 대사 하단부만 듣고 있으면 남자 대사 하단부에는 I will bring it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 대사에서 뭘 갖고 오세요를 들었어야 돼. 요새는 이렇게 상대방 대사에 답이 제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또 난이도 유형을 몇 개를 챙겨보면 들은 단어는 구체적이지만 답은 항상 포괄적이에요. 자, 뭐가 나왔습니까? 뉴스 케이스. 구체적이죠? 답은 포괄적으로 러귀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제목을 잘 보세요. 지금 이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은 나중에 화면을 돌려서 제목만 쭉 한번 적어보세요. 이 12가지 유형까지는 제가 다 안 했는데 12가지 유형이 그래도 제가 절반 이상은 지금 분석을 해놨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너무 길어서 오늘 제가 다 안 해드리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따옴표 연습하셔야 되고요. 표 유형 연습하셔야 되고요. 12개 난이도 유형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Tuesday 뭘 할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Tuesday가 들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답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Tuesday가 나와요. 그러니까 Tuesday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답이 이미 지나간 거죠. 제목 잘 보세요. 이게 패턴이에요. 지금 요새 시험이 어려운 이유. 지금 보시면 남자가 일하는 곳은 그랬어요. 근데 남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랬어요. 답이 동시에 같이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지금 6월 세미나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세미나, 스텝 트레이닝 요새 뭐가 많이 나와요? 2대1 구조. 2대1 구조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둘 다 나연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같이 답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 연습 많이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는 찾는데 하나는 못 찾는단 말이야. 이건 들었는데 이걸 놓친단 말이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스킬이에요. 벗이나 우리나라 말은 내가 집에 가려고 했거든.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그런데 그러면 집중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뒤에가 핵심이거든. 근데 영어는 벗이나 however가 나와도 집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답을 놓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유형 분석에 대한 걸 많이 하셔야 돼요. 옛날 스타일로만 분석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난이도 12개 유형 다 동원됐다고요. 난이도 12개 유형이 뭔지부터 공부하세요. 지금 보시면 파4. 자, 유형 6개 유형밖에 없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나오는 지문이. 뭐 같은 기법이죠. 지금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 인용구 따옴표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위치 잡고 중간 문제면 중간,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장의 위아래를 듣고 포괄적으로 답하고 같은 보기는 답이 아니다. It looks like 자, Friday 비가 올 것 같아요. 웨더 얘기한다고 해서 다 답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딜레이 나오고 자, 마지막 문제죠. 79번이니까 하단부를 들으실 거예요. 하단부를 들으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Stay tuned, more information, 이벤트에 관한 거죠. 즉 이벤트가 날씨 때문에 바뀔 수도 있고 이벤트가 날씨 때문에 날씨가 비가 오면 바뀔 수도 있고 earlier 아니란 얘기죠. 트래픽 아니고요. 그랬을 때 자, 플랜이 뭐에 해당합니까? 이벤트에 해당하면서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를 듣는 게 중요한 거지 이 표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바그랩은 나오면 숫자를 잘 들으셔야 되고 최상급을 들으셔야 되고 뭐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문제 99번 보시면 중간 위치일 텐데 왜 100번까지 있을 테니까 중간 위치에서 뭘 들으라고? 숫자를 들으라고 숫자를 들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바그랩은 뭘 들어야 돼요? 파이 차트는 뭘 들어야 돼요? 지도는 뭘 들어야 돼요? 표는 뭘 들어야 돼요? 이게 유형 분석이 쫙 된 상태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요즘은 가서 열심히 듣는다고 점수가 나오는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분석을 요하는 시험 유형으로 LC가 바뀌었다. 그래서 요즘 고득점자들이 LC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앞으로 계속 추세는 LC가 특히 2, 3, 4가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동원시키면서 이제 조금 많이 힘들게 할 거라는 거. 그리고 신토익 개정판인 책들을 좀 찾아서 파2 같은 경우는 회피성, 평서문, 반문, 간접상황, 모르겠다 유형에 대한 대답의 연습을 하시고 파3는 3, 4는 표, 다운표, 난이도 유형 12개를 따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불던지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목격됐듯이 LC를 거의 판을 엎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정보부터 좀 다시 구하시고 시험에 대해서 유형 분석도 다시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7월 마지막 시험 30일 시험에 대한 분석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요즘 난이도 LC에 대한 얘기들은 강의에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